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하기로 소문난 여수. 사람들을 홀린 마성의 가게.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나타났다?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집이 여수에 있는 게 그냥 고마워요. 그 정체는 평범한 카페? 뭐 하나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감사합니다. 작은 카페를 명소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손님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끼죠, 미끼. 돈을 끌어모으는 신의 한 수가 된 미끼. 이 동네에선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 부부를 일으킨 플랜 B. 최선보다 강력한 자선. 그 치명적인 유혹에 빠져볼까요? 크기와 아름다운 풍광으로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섬. 여수 돌산도입니다. 이곳에 핫플레이스를 만들었다는 오늘의 갑부. 하지만 핫한 건 날씨뿐인가요? 수소문 좀 해보려 해도 거리는 휑하기만 한데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지 걱정되던 순간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믿지 못할 광경. 거리에 없던 사람들 여기에 다 있었나 봅니다. 심상치 않은 걸 봤으니 일단 확인해 봐야겠죠? 아무리 봐도 작고 평범한 동네 카페 같습니다. 요즘은 한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시간 30분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전번에 이거 주문해놓고 볼일 보고 왔어요. 커피 한 잔도 빨리빨리를 외치는 민족인데 1시간 넘게 꾹 참고 기다리게 하는 그것의 정체. 맛보는 일도 뒷전입니다. 대박이죠. 양이 진짜 많아요. 밥 대신 먹어요. 카페에서 배 채울 메뉴라는 궁금증만 커져갑니다. 뭐 어떤 걸 이렇게 기다려서 드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꼭 숨겨뒀던 비밀 무기의 정체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실물 영접의 순간. 각양각색의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생과일 빙수입니다. 저희 집만의 특별한 생과일 빙수. 저것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성의 생과일 빙수를 미끼로 갑부에 등극한 박혜정, 이광민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빙수인가 빙수인 척하는 과일 종합 세트인가. 사람들을 달아오르게 한 차가운 과일 산. 이만큼 치명적인 게 또 있을까요? 순천에서 와가지고. 방향이요? 홍수 왔다고. 보험이요? 예. 보험에서 여기까지 오죠? 예. 이거 먹으러.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건 당연지사. 과일빙수. 그냥 과일 빙수 먹어요? 드시고 가시는 거세요? 30, 4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낮 12시가 되면 생과일 빙수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만드는 건 아내 혜정씨 담당. 주문받는 즉시 과일부터 손질합니다. 시기적으로 나오는 과일들 넣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최대한 넣어드리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한 그릇에 넣을 양만큼 정리해둔 과일. 50, 12, 13, 14, 15, 16, 17. 하시면서 헷갈리시겠어요? 계속 숫자 세고 있어요. 재료 손질이 끝나면 우유 얼음을 갈고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과일을 쌓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여기에 혜정 씨만의 기술이 숨어 있답니다. 스쳐야 돼. 안 그러면 다 떨어져서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는 있거든요. 과일 표면의 끈적끈적함으로 고정, 휘핑크림까지 올려줍니다. 휘핑 위로 해서 다양한 과일들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만의 노하우. 지난 3년간 다져온 내공이 이렇게 빛을 발하네요. 그렇다면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고 편하겠지만 최고의 맛을 위해 바로 손질, 신선한 상태를 고수한다는데요. 7분 가까이 걸리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산 넘어 산이라 했던가요? 얼음이 녹기 전 과일로 산을 만들 차례. 단단한 것과 무른 것을 교대로 붙여 균형을 잡아주는 동시에 색 조합까지 고려한답니다. 주문이 많을 땐 1시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빙수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나오려면 박수 쳐야 돼. 남다른 비주얼만큼 먹는 방법도 따로 있답니다. 빙수에 아보카도 있는 거 처음 봐.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 과일이 골고루 다 있어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과일을 그래도 비싸서 가성비 좋게 신선하게 만들어서 더 한 번 더 찾아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푸짐한 건 인정하지만 가성비까지 좋다는 건 믿기 어려운데요. 진실이 뭔지 낱낱이 파헤쳐봐야겠습니다. 제철 과일부터 비싸다는 망고와 아보카도까지 무려 20가지나 들어있었습니다. 2, 3인용 사이즈가 15,000원. 이중 과일값은 얼마나 될까요? 빙수에 들어간 살구 양을 측정, 씨앗 무게를 제외해도 반이 넘습니다. 그린 키위는 1개와 맞먹는 양, 차도 역시 반 개 이상 들어갔네요. 기타 재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과일 가격만 9,500원에 달했습니다.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당연히 빨리 해드리면 좋고 뭐 미리 썰어 나가면 좋죠.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요. 좀 기다리더라도 진짜 신선하고 싱싱한 과일고 맛있는 과일로 드시는 게 더 손해가 아니니까 싶어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덕분에 찾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때 혜정 씨가 갑자기 반찬통을 꺼내듭니다. 사이즈는 괜찮아요? 잡을 것 같아. 그래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꽉 눌려질 것 같은데.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반찬통에 생과일 빙수를 만들기 시작. 그릇만 달라졌을 뿐이지 통 큰 건 똑같네요. 그래도 알고 보니 포장 손님을 위한 거랍니다. 했거든요. 여천요. 어디요? 여천. 웅천 쪽에서 왔어요, 지금. 우와, 그렇게 멀리서 오신 거예요, 지금? 와. 차 밀릴까봐 걱정해요. 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얼음이 눌러진 녹으면 거니까. 과일에 스며드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등장부터 시선 집중되는 또 다른 손님 발견. 이거 양푼 아닌가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지 능숙하게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포장까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용기 가져오시면 거기다가 포장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가져오시더라고요. 와. 어떤 분들은 냄비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대야 엄청 큰 거. 여기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보관 상자 하나 없는데 과일은 끊임없이 넘쳐난다는 것. 포도하고 자두 좀 주세요. 포도하고 자도. 아내 SOS에 드디어 광미 씨가 출동하는데요.
창고가 따로 있나 했는데 카페 바로 옆 몇 발자국 차이로 나타나는 신세계, 바로 과일 가게입니다. 빙수에 올릴 과일을 공수하기 위해 가게까지 차린 건가요? 이 과일 가게는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카페보다. 아, 이 과일 가게가 먼저예요? 네, 먼저 시작했어요. 과일 장사가 본업이고 카페는 부업이라는 말씀? 입구도 따로 업종도 다른 별개의 매장 같지만 내부 통로로 두 곳이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애플망고 드려요? 카페에서 필요한 과일을 신선한 상태로 공수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 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들도 과일 가게로 넘어와 자연스럽게 구경하는 일이 많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카페에 계시다가 과일 가게로 넘어오셨네요? 네. 왜요? 기다리면서 다른 것도 구경도 하고 그냥 무작정 앉아있기보다 또 다른 구경거리도 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또 체리를 또 사네요. 심심풀이 삼아 구경 왔다 무엇인가 홀린 듯 지갑을 여는 손님들, 꽤나 자주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이 빙수 같은 경우는 최소 30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솔직히 앉아서 기다리기는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 가게 구경을 좀 많이 하세요. 시각적인 효과로 그 소비 심리가 좀 생기게끔 만들어요. 결과적으로 마음에 들면 또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카페에 더 신경 쓴다는 부부. 체리 좀 위에다 올려줘. 알았지? 진작 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지금 체리가 제 체리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면 또 이렇게 토핑이 맨 위에 올려서 최대한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맛도 보고 눈으로도 보고 구매까지도 이루어지게끔. 주력으로 판매할 과일을 빙수 맨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는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쌓인 과일 종류만 20가지가 넘는데 위에 올린다고 해서 정말 잘 팔릴까요? 잠시 후 과일 가게로 직행하는 손님.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체리를 골라 듭니다. 이건 우리 딸 주고. 아, 드셔보시고 맛있어서 사시는 거예요? 싱싱해서. 왕민 씨의 전략이 통했는지 체리를 구입하는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1시간 동안 13만 원어치나 팔렸다니 빙수 효과 대단하네요. 때문에 다양한 도전을 시도합니다. 오늘 이제 용가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빙수에 한번 올려볼래. 빙수에는 웬만하면 손님들이 다 드시니까 건강 생각해서 여기다가 올려드려봐. 용가하고 고봉. 계속 먹으래.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지. 자리만 넣으면. 자리 없어요. 시식을 해드리는 거죠, 따지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 없는 시식이죠. 판매를 하면서 시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맛을 알리는데도 효과 만점. 사시사철 새로운 과일을 올리는 덕에 제철 과일을 파는 전략이 1년 내내 통합니다. 먹는 거 다 치고 아무 맛이 없어. 그 맛이 없는 게 달달하고 막. 백전백승의 승률. 용과 맛에 반했는지 전부 구입할 기세인데요.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빙수에 올라가 있는 용가가 진짜 맛있었어요, 달고. 알았어 안 치고. 카페와 가게의 상호작용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듭니다. 아까 전화 아니에요? 지금 1시간. 1시간 기다려야 돼. 과일 주스 먹을까? 뭐 먹을래? 포기해야 돼. 1시간 못 기다려. 약속이 있어 지금. 다른 데 밥 먹으러 가요. 과일 주스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로 대체. 또 하나의 인기 메뉴,
주스도 생과일을 사용하는 건 기본. 재료 안 아끼는 건 필수랍니다. 작은 사이즈는 거진 9개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보면. 바나나 주스 하나예요? 네. 뚜껑까지 꽉 채워주는 1리터짜리 바나나 주스. 맛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부부. 단맛을 내기 위해 시럽을 넣거나 과일량을 줄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답니다. 요즘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2개씩 들어가요. 요즘에 망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원가에 연연하지 않는 대신 양과 질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마음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줍니다. 과일 정량제로만 하다 보니까 많을 때도 있어요. 과일이 커가지고 많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퍼주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서는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포만감 있고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손님을 먼저 생각하며 17개나 되는 차들을 아낌없이 넣기도 하고요. 2가지 과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눈이 즐겁고 입이 행복한 주스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걸 좀 만들어서 좀 손님 창출에 좀 또 기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는 카페들이 없는 주스 메뉴들, 이제 과일로 할 수 없는 메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높다거나 아니면 수급 문제가 있는 거, 공급이 잘 안 되는 과일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 위주로 더 했어요, 일부러. 또 저희는 장점이 있잖아요. 과일 가게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리고 신선하게 내가 매일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가격은 뭐 중요치 않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카페의 빙수와 주스가 과일 가게 매출을 2배 가까이 끌어올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과일 가게가 7 정도 되고 이제 카페가 3 정도 되고 새로운 과일들 계속 추가적으로 토핑을 계속 하죠. 그것 때문에 미끼죠, 미끼. 한시도 쉴 틈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여성. 이건 무슨 상황이죠? 너무 자연스럽죠? 네. 여기 직원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저 제자리가 여기더라고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는데 직원은 아니지만 설거지하고 전화도 받고 주문과 계산까지 술술 해냅니다. 저의 구세주. 저 구원투수. 저의 구세주예요. 항상 힘들 때 와서 도와주고. 단골이에요, 단골. 오면 혼자 막 허덕허덕 대고 있으면 앉아서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와서 같이 일을 해요. 혜정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2 팔을 걷어붙이게 됐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4년 전에 두통도 심하고 눈 있는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쿡쿡 쑤시면서 이것저것 검사하니까 이제 시신경 쪽에 종양이 있었다고. 이제 좀만 늦었으면 이제 시력을 잃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엄청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배려하지 않은 부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느끼는 순간 혜정 씨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머릿속의 종양은 떼어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오면은 좀 더 안 좋으니까 자그맣게 커피숍을 해가지고 우리도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커피 한 잔 먹고 이야기하면서 장사하면 좀 어떨까? 이제 몸은 괜찮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자주 오셔서 새엄마랑 좀 놀다 가세요. 치유를 목적으로 작은 카페를 차린 건데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손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왕 하는 거 빙수도 만들어서 팔아봐.
그 한마디에 혜정 씨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던 과일로 새롭게 도전, 빙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낸 결과 손님들의 반응에 혜정 씨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얼굴 형태가 약간 바뀌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저를 피했었어요,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아니래, 그때는. 신랑 눈에는 그게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죠. 애들한테 소홀해지기 싫어서. 차선책에 불과했던 도전이 성공의 발판이 된 셈입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낸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혜정 씨입니다. 끝났어요? 네. 이제 청소하고 그러고 가야죠. 저희 매출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 얼마나 나왔으나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카페 매출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하루 종일 빙수와 주스를 만드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었을까요? 총 매출은 85만 4천 원 나왔어요. 7시간 영업에 올린 매출은 85만 4천 원. 과일 가게는 오늘 209만 9,500원 해가지고 카페보다 배 이상 벌었네요. 카페를 차린 이후 과일 가게와 윈윈 효과를 내며 올린 매출은 한 해 10억 원.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힘든 시간을 이겨낸 가족을 위해 광민 씨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순천 도매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왜 순천까지 가세요? 여수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규모면도 그렇고 순천 쪽이 물건도 더 확실하게 많고 맛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많으면 못 먹으니까 미리 올라가가지고 먹어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듯 가장 좋은 과일을 선점하기 위해 광민 씨는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진지합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한번 봐보세요. 복숭아가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맛이 없고.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네. 아까 그나마 얘가 좀 낫는데 한 번 더 먹어보니까 좀 싱거워. 안녕하세요. 저희 중매인 사장님이에요. 형님이기도 하고. 과일로 배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째. 속이 쓰리고 배가 불러도 소리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일본이니까 간단하죠. 일본은 약간 물음기가 있는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다시 와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그런 스타일이죠. 물건이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예요? 네, 경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광민 씨 역시 마찬가지.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한 번 사려고 마음먹은 건 꼭 구하고 맙니다. 오늘은 아까 아침에 와서 먹어봤던 건데 그거 맛있어가지고 사자마자 10회 나야 되니까.
현장에서 즉석으로 벌어지는 수박 시식 시간. 이 기회를 놓칠 광민 씨가 아니죠. 진짜 맛없네. 이것도 별로예요? 표정이 안 좋아요, 점점. 이렇게 맛있어야지 좀 웃음이 날 건데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몇 개 필요하다고? 17통. 한 9kg 이상. 마지막 수박만이 남아있는 상황. 내일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오늘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어요. 당도가 최고 좋아요. 깐깐한 광민 씨의 입맛을 무사 통과한 수박. 장마철이라 과일 고르는 게 더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욕심을 낸답니다. 욕심이 나는 물건은 무조건 잡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손님들한테도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100개를 사기보다 맛있는 한 개를 구한 것에 위안을 삼는데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진열부터 서두르는 광민 씨. 이 모든 걸 혼자 해낸다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막 진열해요. 사과를. 아, 그래요? 네. 왜요? 이쁘게 놓으면. 이게 이쁘게 단장해 놓으면은 보기엔 좋은데 손님들이 집질 못해요. 떨어질까봐. 네,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하다가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냥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게끔. 깔끔함보다 손님이 편하게 과일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시각적인 효과를 무시할 순 없지만 직접 만져보고 고르는 것이 구매에 더 큰 영향을 준답니다. 거기에 자유로운 시식은 덤. 그만큼 맛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덕분에 손님들은 과일 가게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사장님, 나 우리 이거 하나만. 요거요? 요거 저 써야 되는데. 아니, 한 개만. 드릴게요. 꼭 갖다 주셔야 돼요. 아니, 왜냐면 이게 수박이 뒷걸로. 문에다 걸어놓을게요. 네. 저녁에 끝나고. 우리 오면서 왜냐면 상에 놓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사장님이 과일을 좋은 걸로만 멀리서 왔어요. 우리 조금 덜 시키고 하는데 우리 일부러 여기로 오는 거죠. 과일이 좋으니까. 더 골라요. 10만 1,000원. 아니, 빼버리고.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 재전날은 깎은 거 아니라. 옛날에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재전은 안 깎고. 살고. 쉬지 않아요? 지금 좀 쉬고 좀 숙성이 돼야 돼요. 새로 와가지고 조금 쉬고. 중화는 아직 맛이 없죠? 네, 자두것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과일 사면 다 먹었어. 엊그저께도 사셨어요, 어머니? 네. 근데 다 드셨어요? 여기 과일이 맛있어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광민 씨를 믿고 사는 손님들. 하나 먹어봐야지.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하나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 한 얼마야? 11만 7천 원. 네. 무한 신뢰의 결과 구매하는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카메라 촬영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맛있어요, 과일이. 당도가 높고. 여기 가끔씩 사 먹으러 와요. 덕분에 과일 가게는 항상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단단한 거는 조금. 체면은 원래 좀 비싼가? 내일 돌아가니까 오늘은 맛이 없어서 안 먹어. 그래, 그럼 체면은 하고 알고. 믿고 사요, 믿고. 무조건 맛있어. 정말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과일 주세요 그러면 또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당도가 없어서 나중에 오세요 꼭 이렇게 말해요. 신뢰감 100점. 여수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또 큰 선 오셨네요. 뭐라고요? 저희 가게 이제 VIP. 큰 손.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 Wiggle, wiggle, wiggle.
큰손답게 등장부터가 남다릅니다. 심상치 않은 포스가 느껴지죠? 수박 2개랑 참외 한 박스랑 요 자두 한 박스랑 또 맛있는 거 하면 보이십니까? 요즘 애플망고가 좀 맛있어요. 좋은 거 하나 주십시오. 포도도 하나 주십시오. 네. 가격도 안 물어보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거래한 지 한 6년 됐습니다, 지금. 이거 믿고 사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좀 약하시네요. 평상시 같았으면 한 요거에 한 2배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사장님 얼굴을 보십시오. 왜 얼굴 보면 뭐 나와요? 얼굴 보시면은 거짓말 안 하게 참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 평소엔 이거에 배를 산다고요? 구입한 과일을 차로 옮겨 싣는 것도 일이네요. 뵙겠습니다. 좋은데 고생하세요. 배달이 안 되는 것까지 감수하고 직접 과일을 사러 온 큰손. 이 많은 과일을 산 이유는 뭘까요? 30여 분을 달려 돌산도 끝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게 사장님 배예요? 예, 맞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과일을 배로 옮깁니다. 올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박 참 잘 익었다. 이곳 어부들이 즐겨 먹는 새참이 바로 과일이랍니다. 아니요, 설탕. 맛있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안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네. 잘 익었습니다. 달달하고.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웠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라고 많이 사 먹습니다. 저희도. 저희 동네 분들은 배 하시는 분들은 이 과일 가게에서 다 사다 드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어촌 마을까지 단골로 만든 광민 씨.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식단처럼 뭐 많이 와서 드셔주시고 하시면 좋지만 이 과일 가게는 꾸준하게 한 번이라도 와주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손주를 낳고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이야기를 먼저 걸죠. 오늘 손주들 안 와요 이번 주? 왜 과일 이거밖에 안 사가? 뭐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자꾸 인식을 시켜줘요.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돌산에서는 그래도 80% 이상까지는 단골 손님이라 생각하고 있고. 단골의 힘으로 커가는 갑부. 이번엔 뭘 만드는 건가요? 망고 빙수 나가요. 망고 빙수는 좀 달라요? 네, 망고 빙수는 다른 거 안 들어가고 망고만 준비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먹는다는 특별한 메뉴라는데요. 호텔에서 파는 망고 빙수 못지않은 수준. 생망고가 무려 4개나 들어갔답니다. 이 맛에 반해 단골되는 건 시간 문제죠. 동네 사람들이 이곳에 335 모이는 일도 늘었답니다. 동네가 과일 장사가 이때 없어지고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들하고 오래 하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좋은 과일을 갖다 놓고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많이 장사 잘 돼 이거. 진짜 자네 돈 많이 벌었겠다 진짜.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많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자네 전에 오랜 장사가 없었어. 근데 자네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단골들이 생긴 거지. 이 좋은 물건 가져. 매번. 아버님 과일 사시게요? 아니 계산했지.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광민 씨 부부의 카페. 덕분에 바빠도 웃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마감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을 위해 꼼꼼하게 뒷정리하는 혜정 씨와 돈 정리에 열심인 광민 씨. 잠깐 갔다 올게. 잘 갔다 올게. 강민 씨 어디 가세요? 아 잠깐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갔다 올 때요? 네. 매번 마감은 혜정 씨의 몫이랍니다. 강민 씨 어디 간 거예요? 금고에 간대요. 금고요? 네. 금고가 따로 있어요? 밖에? 밖에 가시면 엄청 큰 금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금고를 왜 밖에 둔 거죠? 추적에 나선 결과 아, 여기가 금고예요? 네, 금고예요. 제 금고. 매일같이 와요, 매일같이. 하루라도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입금하는 건지 돈을 여러 번에 나눠 넣는데요. 대체 뭘 하는 거죠? 계좌가 다 달라요. 4개 정도 되는데 이제 월세, 전기세, 비품 및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개인 저축. 용도에 따라 매일 일정 금액을 저축. 낭비 없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돈 관리법이랍니다. 사업을 5번 정도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아서 이제 그 이후로 여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체계적으로 꼼꼼히 관리해요. 이것도 자꾸 쌓이는 걸 봐버리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10년 전 친구와 함께 과일 가게를 운영했던 광민 씨. 장사는 잘 됐고 큰 돈을 손에 쥐면서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통장에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뭐 네 월급, 내 월급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우리 돈인 줄 알았어요. 뭐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같이 썼어요, 그냥. 돈을 벌면 벌수록 씀씀이도 커졌는데요. 좋은 차와 명품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겉멋만. 집은 원룸이야. 근데 차는 그냥 약간의 그냥 편하게 비유를 했어요, 저는요. 아,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계속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이제 밑 빠진다고 물 나간다고 계속 나간 거예요, 돈이. 물건값도 못 주면서 과일을 달라고? 더 이상 거래 못 하겠네. 돈 관리를 못했던 탓에 잘 되던 과일 가게는 1년 만에 파산하고 옥탑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난방비 한 푼 없어 맨몸으로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 애기 입에서 엄마 추워. 그 3살짜리가 솔직히 어린애가 버티기에는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참 착잡하죠. 그 실패하고 나니까 그 모든 그 관심이 꼭 나한테만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기 누구누군데 뭐 망해가지고 나갔대 뭐 이런 거. 뭐 지금 어디서 산대 뭐 돈이 없대 뭐 그런 말들이 너무 듣기도 싫고 또 아는 사람 만나기도 싫었고 그래서. 좌절감에 돌산도행을 택했지만 막막한 현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살 길을 찾는 게 절실했던 순간 가게 자리를 발견한 광민 씨. 과일 장사로 5번 실패하는 동안 배운 것도 있었는데요. 목 좋은 자리를 찾는 안목이었던 거죠. 처음에 또 여수 내려왔을 때는 이제 과일 장사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솔직히. 노가다라도 뛰어서라도 우리 식구는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저한테는 뭐 최고의 목이었고 이제 코너라서 그 사방이 다 보였었고 좀 시원했어요. 그 시야가.
그때부터 주변 상권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거리에서 얻은 수확은 가게 앞에 있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과일 장사하기 좋은 자리라 확신했고 그렇게 6번째 도전에 뛰어든 겁니다. 1000세대다라고 치면 그 1%만 우리 가게에 찾아와 주면 될 거라고 또 생각은 했어요. 판단은. 아이고 젊은 친구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장사를 하냐고, 오래 못 가겠다, 금방 망하겠다, 뭐 이렇게 좀 대놓고 표현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분은 솔직히 좋지 않았겠지만 도기가 생겼어요. 한번 봐봐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광민 씨의 예상은 적중했고 드디어 성공을 맛보게 됐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네. 이거 먹어봐. 이거래요. 식감이 좀 있고, 좀 물렁물렁. 달달하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렇다면 광민 씨가 선택한 코너 자리 정말 명당일까요?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50m 단위로 이동하며 지켜본 결과 150m 거리에서도 광민 씨의 가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경 150m 내에서 눈에 잘 띄는 것은 물론 삼거리 중심에 위치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코너 자리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님들이 여기만 손님이 아니고 저 안에 그 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쳐가는 곳이라서 바로 차를 대고 물건 사기가 과일 사기가 엄청 좋죠. 전문가도 인정한 목 좋은 자리. 이제는 돌산도 끝 지역과 여수 시내까지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1%를 보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장사를 하다 말고 어디론가 가는 광민 씨. 통 가게를 비우는 일이 없었는데 한 식당 앞에 도착합니다. 혼자 점심 식사라도 하려는 건가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내밉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하는 대로. 대체 뭘 받은 거죠? 우리 지금 월세 드렸어요. 월세요? 네. 광민 씨한테 월세를 준다고요? 식당으로 들어가더니 자연스럽게 봉투를 받는 갑부. 괜찮아요, 하는 대로. 귀한 건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월세 드렸어요. 월세요? 네. 드디어 밝혀진 광민 씨의 또 다른 모습. 약 231제곱미터 규모의 널찍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던 겁니다.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또 2층 건물을 좀 올리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 건물 올리면서부터 이제 같이 하게 된 사장님이세요.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건물까지. 2층은 광민 씨의 집이라는데요. 건물주의 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구경 좀 해볼까요? 월세살이를 전전하던 끝에 1년 전 마련했다는 집. 내 집 장만이 소원이었던 부부가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공간입니다.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세희요. 말 이쁘게. 이세희요. 이세희입니다. 딸만 둘. 딸만 둘. 세아세희. 오기만 하면 좋아요, 그냥 집은. 여수 내려와서 7년 만에 어딘지? 이 건물이 두 분 거예요? 아니요. 제 거? 제 명. 와. 제 힘이 없네요.
얹혀 사는 기분이네. 그럼 어떻습니까? 건물주 아내를 둔 것도 자랑거리 아닌가요? 사실 그동안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 광민 씨가 통 크게 준비한 선물이랍니다. 구매한 땅에 직접 건물을 올렸는데요. 가족을 위해 마련한 새 집 약 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이 집 문 열고 창문 다 열어놓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는 게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집을 지어놓고 나서 이사 와서 했어요. TV 소리도 좀 크게 틀어놓고 좀 시끄럽게 좀 떠들고 저녁에 또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또 우리 안에 이제 우리만 있다 보니까 너무 더 행복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과일 장사.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그래서 부부는 더 독하게 버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을 낸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이뤄낸 부부.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며 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빗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장마가 맞긴 한가 봅니다. 날씨 때문인지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도 텅 비어 있습니다. 큰 문제 같은데 정작 광민 씨는 여유가 넘쳐 보입니다. 제때 과일을 팔아야 할 텐데 이러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죠.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건물주의 자신감은 아니겠죠? 여전히 썰렁하기만 한 가게. 드디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주러 왔어요. 7월 왔어요. 2세트. 연이어 오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뒷자리를 얘기합니다. 또 보고 미리 했거든요. 근데 회원이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요. SNS에 가입한 회원들을 위해 매일 몇 종류의 과일을 할인가로 판매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뒤에 보니까 체리 있던데 체리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러면 한 번만 체크 올려주세요. 이제 저희가 그 시장에 딱 맞춰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댓글 남겨주세요. 예, 그거 딱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한 세트가 2개인가요? 네, 댓글로 미리 신청해야 구매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정집 가면서 아침에 봤거든요. 체리가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수박도 살 겸 해서 체리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저렴하게 또 하시니까. 가입된 회원 수는 500여 명. 단골을 열성팬으로 만들기 위한 비법입니다.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기다리는 장사를 했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를 어필을 할 수 있고 찾아줄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골이 중요한 건 돈 때문만이 아니랍니다. 때마침 배달이 오고 혹시 산지에서 직접 온 과일인가요? 얼음팩이 잔뜩 들어있는 게 뭔가 수상쩍은데요? 아니 이건 김치 아닌가요? 지금 한 6년째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먹고 있어요. 전 사장님은 맛있는 김치를 갖다 주시고 저는 그 답례로 이제 과일을 또 드리고 이만큼 해가지고 돈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과일이 너무 맛있잖아요, 여기요. 어차피 저도 과일을 먹어야 되고. 근데 사장님 잘해주셔요, 여기 오면요, 항상. 뭐 과일도 항상 좋은 거 주고 싱싱한 걸로 주고 또 과일 안 좋으면은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어서 6년까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과일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사장님? 오늘 포도 괜찮아요. 일반 포도. 일단 포도 하나 드시고요. 자두는 맛있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이것저것 시식해보며 마음에 드는 과일을 고릅니다. 맛있네. 자두도 하나 주세요. 오늘 포도가
좋네요, 사장님. 이거 씨 없는 거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 잘 나와요. 검은 포도. 씨 없는 거고. 고민하는 김치가게 사장님.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이것도 하나 주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밤예로 받은 과일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갓김치하고 파김치, 그다음에 간물김치랑 그다음에 가두, 포도, 수박, 서봉. 아, 서로 딱 맞춰서 가격을 하진 않으시나 봐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저도 6년이라서 잘 압니다. 가격 이 정도 하면은 얼마, 이 정도 하면 얼마 잘 알아요. 네. 아, 손해는 안 보시네요? 같은 장사꾼인데 뭐 선수가 됐습니다. 선수가 돼버려. 손님으로 처음 만났지만 친구처럼 정을 나누다 보니 사람 사는 재미를 찾았습니다. 이래서 단골이 중요하다는 거죠. 5번의 실패를 겪은 부부가 다시 일어서 성공한 이유. 카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 이들을 믿고 찾아주었던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제 지인분 중에 한 사장님이 계신데요. 어느 한 날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 100m를 1등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만 킬로를 1등 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실 때 잠깐 생각이 좀 잠겼어요. 100m 1등 하면 좋지. 근데 만 킬로 1등 가능할까? 답변을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100m 1등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 앞을 더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만 킬로 1등 하는 게 더 좋다고 본다. 아, 맞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 이것도. 좀 쉴 때도 쉬고 할 때도 하고 먹을 때도 먹고 해야 되는데 좀 더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라는 장거리 경기에 플랜 B가 있어 다행이라는 광민 씨. 최선을 다한다면 차선책도 최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리게 걷자 한적한 시골을 핫하게 만드는 갑부가 나타났다. 뜨거운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 찜찜찜찜찜이야. 완전 핫플레이. 400명, 500명씩 들어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압도적인 비주얼의 정체는 바로 소뚜껑 닭볶음탕. 남녀노소 불맛에 빠지다. 눈이 울끈울끈 나는데? 산골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영호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채널 A